상대를 눈앞에 마주하고 육중한 굉음과 함께 부딪히는 두 검의 대결은 언제나 사나이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검을 소재로 1부에서는 최고의 검술 명장면을, 2부에서는 다양한 검의 기원과 역사, 마지막 3부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비의 명검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다뤘던 여러 영화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작품은 브래드 피트, 에릭 바나 주연의 트로이입니다. 재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 장검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검보다는 활, 그리고 창과 방패가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대규모 전투 장면에 비해서 검술 자체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었는데요.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단번에 적장을 물리치는 아킬레스의 모습은 화려함과는 또 다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고대시대의 검술이 잘 표현된 아가멤논과 아킬레스의 결투는 화려한 검술은 아니었지만 방패와 검의 결합을 잘 보여준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기원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검술로 빠지면 섭섭한 영화가 한 편 있죠.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잭 스나이더의 300에서도 창과 방패, 그리고 마지막엔 검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래픽 노블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투의 양상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식스팩 부대의 6탄전 하나만큼은 충분히 명장면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세시대의 육중한 검술은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중세시대는 뒤로 하고 17세기 이후에 근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가 무겁고 육중한 장검의 시대였다면 근세는 좀 더 가볍고 유연한 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날렵한 검과 검술은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삼총사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시대의 검술은 선열이 낭자하는 처절한 검투보다는 경쾌한 액션 활극이라는 느낌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는 당시 유럽 검술의 기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Crossing blades with a pirate. You threaten Miss Swan. 일단 폼이 중요합니다. You know what you're doing, I'll give you that. Excellent form. But how's your footwork? 그 다음에 스텝. 자. 마지막엔 힘입니다.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19세기 초에는 검 하나로 악을 소탕하는 난세의 영웅 조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발음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조로는 스페인어로 폭스, 여우라는 뜻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조로와 엘레나가 헛간에서 펼치는 결투 장면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Not bad. Not bad at all. 풋풋한 캐서린 제타 존스의 매력이 한껏 발휘되는 이 장면은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결과보다는 엘레나의 옷이 끝까지 남아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 아주 바람직한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서양 검술을 떠나서 무술의 종주국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워낙 큰 땅덩어리와 여러 분열된 나라들이 있었던 중국은 무술의 스타일이나 칼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방불패의 한 장면처럼 중국 영화 속 검술의 특징은 칼로 싸운다기보다는 거의 무용에 가까울 정도로 검을 사방으로 휘저어대는 화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물리법칙과 이성, 논리를 넘어서는 초월의 경지도 다반사였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건 여전하지만 2000년 와우장룡에서 전설의 명검을 차지하려는 용, 장쯔이와 이를 지키려는 수련, 양자경의 대결은 중국 검술을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뽑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란한 카메라 워크와 짧은 편집을 지향하고 인물들의 동작에 훤히 보이는 와이드샷과 긴 호흡의 롱테이크로 액션 그대로를 담으려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검과 검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단검과 쌍검, 검과 창처럼 여러 무기들의 합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 검술 중에서 최고의 장면을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2002년 영웅에서 중국 무술의 두 거성 이연걸과 견자단이 격돌하는 초반 결투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놀리고 이성이고 다 떠나서 이연걸과 견자단의 합을 보는 것만으로도 넋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 중국은 창, 한국은 활, 일본은 칼의 나라라고 하죠. 그만큼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검 문화가 잘 알려져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찌르기를 위주로 하는 서양의 검술과는 달리 일본의 검술은 베는 것에 최적화돼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일격필살. 지금 보시는 자토이치의 한 장면처럼 단칼의 승부를 가르는 일본 특유의 진검승부는 일본 영화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검술을 세계에 각인시킨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일 것 같습니다. 더 브라이드와 오레니시 갱단의 혈투는 찌르고 자르고 피가 낭자하는 말 그대로 일당백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지가 절단되고 사방으로 피가 튀는 극한의 장면부터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이런 설정은 액션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중영화로서의 관객들의 거부감은 줄일 수 있었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재치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이 꺼진 방에서 푸른 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대8의 이 대결 장면은 실루엣만으로도 액션이 더욱 강조될 뿐만 아니라 마치 동양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1999년 일본 영화 사무라이 픽션의 인트로 장면을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문화에 심취한 타란티노 감독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역사물에는 빠짐없이 검이 등장해 왔습니다. 근래 개봉했던 여러 역사물 중에서 칼과 검술이 가장 두각된 영화는 협력, 칼의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홍이와 유백의 마지막 결투처럼 검술 자체보다는 화려한 영상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흩날리는 눈발, 그리고 명암이 교차되는 조명, 거기에 극도의 슬로우 모션까지 더해지면서 결투가 아닌 마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두 남녀의 검기가 마치 하나의 춤사위처럼 혹은 러브씬처럼 표현됐던 2005년 이명세 감독의 영화 형사 두얼리스트에서 그 원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꼽은 최고의 한국 영화 검술은 강동원을 위한 또 강동원에 의한 영화 군도입니다. 휘두르기만 하면 화보가 되는 강동원의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칼의 특성이 잘 살아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손 파지를 기본으로 직선의 힘을 위주로 하는 일본도에 비해서 조선의 검 환도는 좀 더 짧은 길이와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 쓰기에도 자유로울 만큼 빠르게 중심의 칼이었습니다. 비록 악역이긴 하지만 조윤의 검술에서 이런 조선검의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의 칼과 대비되는 짧고 무거운 쌍칼의 도치, 창만큼 긴 대검을 휘두르는 대호까지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대비되는 검의 대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 중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하나만 꼽는다면 엘라스틴 머릿결 흩날리는 조윤과 대검의 진수 대호의 대결입니다.
역사물에만 검술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매트릭스가 장악한 가상의 세계에도 종말에서 살아남은 암흑의 미래에도 검술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빼놓고 SF 장르의 검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갤럭시 왕국의 우주기사, 스타워즈의 제다이입니다. 아마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가장 화려한 강성검의 대결은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두 명의 제다이와 다스몰이 펼치는 결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비해서 광선검이라는 무기의 묵중함이나 파워가 느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광선검 결투는 다스베이더와 루크가 보여주는 마지막 결투 장면입니다. 화려한 검투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적인 절실함과 강성검의 질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진정한 검의 대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늘을 날고 슈퍼파워 자랑하는 슈퍼히어로 장르에도 검을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분사마의 헐리우드 입성 작품 지하의 조에서 쌍칼 휘두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간 스톰 섀도우를 비롯해서 제목부터 검, 블레이드인 흡혈 왕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슈퍼히어로 검객하면 19금의 대세, 데드풀이죠. 데드풀의 쉴 새 없는 19금 드립과 더불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의 쌍칼 액션은 이 영화가 청불 등급을 받는데 크게 일조한 것 같습니다. 영화적으로는 올해 개봉한 데드풀이 훨씬 나은 건 당연하지만 검술에서만큼은 라이언 레이놀즈의 잊고 싶은 과거, 울버린에서의 데드풀이 더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알 정도는 반동강 내주셔야 진정한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